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9년 늦가을을 기억하십니까? 8년간 이어졌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리고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온 나라가 조심스럽게 들떠 있던 시절. 하지만 그 희망은 불과 48일 만에 몇 발의 총성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날은 바로 1979년 12월 12일. 우리가 역사책에서 12.1이 군사반란이라고 배우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군사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두 동강나 서울 한복판에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끔찍한 밤이었고, 한 나라의 운명이 단 몇 사람의 전화통화와 배신, 그리고 비겁한 도주로 결정되었던 지옥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그날 밤에 숨 막히는 9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위기의 전두환 생일집 잔치를 꿉니다.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화로 나아갈 서울의 봄을 준비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권력의 공백을 파고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리더이자 10.26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서서히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 차관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모아 마치 대통령처럼 훈계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멋대로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전두환의 월권 행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그의 직속상관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두환을 한직인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보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정보는 보안사의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통해 즉시 전두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승화가 먼저 자신들을 치기 전에 거꾸로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을 장악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10.26 사건 당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가 김재규의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전두환 자신이 직접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 정승화 총장은 혐의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위해 이 명분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거사일은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부 총성, 배신, 그리고 혼돈의 밤.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이 이끄는 수사관들과 33원병대 병력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정승화 총장을 속이려 했지만 총장이 전화로 확인하려 하자 총을 쏘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총사령관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의 뺨에 총구를 겨누고 강제로 차에 태워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납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편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사후 재가를 받기 위해 총리공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주의자였던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재가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자 겁에 질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가족들을 데리고 담을 넘어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반란을 진압해야 할 국방수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압군 측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분노한 사람은 참군인으로 불렸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었습니다.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탱크를 몰고 가서 내 놈들의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너거한테 선전포고다. 인마. 장태환 사령관은 즉시 병력을 출동시켜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역시 하나회 소속이 아니었던 유일한 부대 구공수여단을 서울로 출동시켰습니다. 전두환과 반란군 세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구공수여단이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 자신들은 독 안에 든 쥐였습니다. 잠부 어이없는 이 신사협정, 그리고 무너진 방어선, 궁지에 몰린 반란군은 교활한 속임수를 씁니다. 육군본부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신사협정을 제안한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군끼리 피를 흘릴 수는 없지 않소. 우리도 병력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구공수여단을 물러주시오. 안타깝게도 진압군 수뇌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서울에서의 유혈 사태와 혹시 모를 북한의 남침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들은 구공수여단의 원대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란군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진압군의 유일한 공격 부대였던 구공수여단이 물러나자마자 전두환은 즉시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350수여단에게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10수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의 총에 맞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3공수여단은 자신들의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를 급습했습니다.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권총 한 자루로 저항하던 김호랑 소령이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정병주 사령관 역시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하필이면 반란군이 점령한 국방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가 체포되었고 이후 비굴하게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장태환 사령관 역시
비하 부대들이 이미 반란군에 포섭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하게 무장 해제당하고 맙니다. 마침내 새벽 5시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손에 이끌려 온 전두환 일당 앞에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 총장 연행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훗날을 위해 서명 시간인 오전 5시 10분을 정확히 기입하여 이 모든 것이 선체포 후 제가였음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사부 그 후 끝나지 않은 겨울, 하룻밤의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군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이후 서울의 봄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5.17 내란과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으로 짓밟고 마침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정승화 총장, 장태환 사령관, 정병주 사령관 등 반란에 맞섰던 참군인들은 모두 강제 예편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12.11을 성공한 쿠데타라고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밤 불의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꺾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꾸로 흘러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이 사건은 마침내 군사반란으로 명명되었고 주역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우리 현대사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1909년 12월 12일 그날 밤의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